유언장, 공증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아파트와 강남 오피스텔, 그리고 예금 8억 원, 모두 장남 민수 씨 앞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올해 40이고요. 시어머니를 9년째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시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시어머니는 81살이세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약을 챙겨드리고 저염식 식단을 따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병원 예약도 제가 잡고 모시고 다니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 상철이는 회사원이에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많아서 집에 거의 안 계세요.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간 건 지난 9년간 딱 3번이었습니다. 큰형님 민수 씨는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세요. 아주 잘 나가는 치과라고 들었습니다. 큰형님은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만 오십니다. 오시면 어머님께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가세요. 어머니,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도 이해해 주세요 하시면서요. 그리고 작은 형님 정아 씨, 인천에서 학원을 하세요. 작은 형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십니다. 올 때마다 동생, 수고 많아. 우리 엄마 잘 부탁해 라고 하시고는 2시간 만에 가세요. 저희 집은 서울 노원구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던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집이었죠. 그런데 강남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9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혜야, 내가 이제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상철이는 바쁘고 민수랑 정아는 멀리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9년, 저는 어머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고 약을 챙기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소금 간은 최소한으로, 설탕은 절대 안 되고 기름진 음식도 피해야 했어요. 점심에는 어머님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운동이 필요하시다고 해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40분씩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 스케줄, 월요일은 내과, 수요일은 정형외과, 금요일은 안과, 2주에 한 번은 치과, 한 달에 한 번은 종합검진. 저녁을 먹고 나면 어머님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함께 봤습니다. 어머님이 저 여자 참 얄밉게 생겼다 하시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밤 10시 어머님이 주무시면 그때부터 제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일 아침 준비하고 새벽 1시쯤 잠들었습니다. 9년 동안 여행은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친구들이 제주도 가자고 해도 강원도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혼자 두고 못 가라고요. 남편은 물었습니다. 형님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형님들은 바쁘시잖아.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 팔순 생신이었습니다. 큰형님 가족, 작은형님 가족 모두 모였어요. 손자들도 왔고요. 총 15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떡.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형님들은 동생 음식 맛있다 하시면서 드셨어요. 식사 후 케이크를 자르고 다들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할 게 있어. 모두가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공증인 선생님을 모셨어. 엄마 재산 정리를 확실히 해두려고.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증인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언, 공증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째,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32평은 장남 민수 씨 앞으로. 큰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님을 봤어요. 둘째,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24평은 장남 민수 씨 앞으로. 큰형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셋째, 은행 예금 8억 원은 장남 민수 씨 앞으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언자께서는 본 재산 분할에 대해 이의가 없으심을 확인하셨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거실은 정말 조용했어요. 큰형님 부인이 놀란 듯 입을 가렸고 작은형님은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민수가 장남이잖니. 우리나라 전통이 원래 그런 거야. 장남이 집안을 책임지는 거지. 하지만 지혜가 9년 동안, 지혜는 며느리잖아.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혜네는 상철이가 월급 잘 받잖니. 걱정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정말 웃겼거든요. 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셨는데 당연한 거였다고요. 지혜야, 넌 이해하지?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 민수는 장남이고 나중에 제사도 모셔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해합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역시 지혜는 마음이 넓어. 어머님이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 민수야, 네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네가 받아야지. 식사가 끝나고 다들 돌아갔습니다. 큰형님은 가시면서 제게 속삭였어요. 지혜야,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럴 줄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엄마 계속 잘 부탁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올게. 네, 그러세요. 모두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셨어요. 지혜야, 설거지 좀 해줘. 엄마 피곤하다. 네, 어머니.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15명 분량의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제가 바보 같아서였어요. 9년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당연한 일을 했다는 건가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상철이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나도 몰랐어. 알았어.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잖아. 어차피 우리 월급으로 잘 살고 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너 화났어? 아니, 안 화났어. 잘래.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새벽 3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어요. KTX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은 제 고향이에요. 친정 엄마가 거기 계십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니? 엄마, 나 좀 쉬러 왔어. 며느리 일은, 시어머니는 괜찮아. 좀 쉬고 싶어. 엄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방을 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쉬어라. 저는 친정방에 누워서 12시간을 잤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혈당 재는 알람 없이, 약 챙기는 걱정 없이 그냥 푹 잤어요. 일어나니 오후 2시였습니다. 휴대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 27통이었어요. 남편 15통, 큰형님 7통, 작은형님 3통, 시어머니 2통,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남편, 지혜야, 어디야? 엄마가 아침 약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남편, 전화 좀 받아봐. 남편, 진짜 화났어. 미안해.
엄마한테 얘기할게. 큰형님, 지혜야, 엄마가 찾으시네. 어디 갔어? 큰형님, 전화 좀 해줘.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지혜야, 밥 먹어라. 엄마,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엄마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친정 밥은 맛있었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엄마, 맛있다. 많이 먹어. 살 많이 빠졌더라. 식사 후 엄마가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어제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9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그리고 어제 뭐가 있었는지.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지혜야, 넌 너무 착해. 그게 문제야. 엄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맞아. 하지만 9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모셨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한 거야. 그런데 재산은 한 푼도 안 준다고? 그게 말이 되니? 엄마, 그냥 전통이래. 무슨 전통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전통이 어딨어. 그리고 장남이 제사 모신다고? 그럼 장남이 모시면 되지. 너한테 9년 동안 부려먹고 재산은 몽땅 아들 준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혜야, 넌 그 집에 돌아갈 거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생각에는 말이야.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셋이나 있잖아. 큰아들이 모시든 작은아들이 모시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돼. 왜 너만 희생해야 해?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왜 저만 희생해야 할까요? 그날부터 저는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어요. 부산 바닷가를 산책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졌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전화기를 들고 오셨어요. 지혜야, 네 남편한테서 전화 왔어. 급하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남편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에 계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혈당이 너무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지금 입원 중이야. 아빠는? 형님들이랑 나랑 교대로 있어. 근데 지혜야, 넌 언제 올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부산이야. 알아. 그래서 언제 와? 모르겠어. 뭐? 나 좀 더 쉬고 싶어. 지혜야,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프신데.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3명 있잖아.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지. 지혜야, 나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27통이었어요. 남편 45통, 큰형님 38통, 작은형님 29통, 시어머니 15통, 문자는 100개가 넘었습니다. 큰형님, 지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가 너만 찾으셔. 작은형님, 동생, 우리가 미안해. 돌아와줘. 남편, 지혜야, 나 회사 조퇴하고 병원 가고 있어.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 지혜야,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웃었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큰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지혜야, 드디어 전화 받네. 어머니 상태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퇴원 준비 중이야. 다행이네요. 지혜야, 언제 올 거야? 엄마가 계속 너만 찾으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말해봐. 저 이제 서울 안 갈 거예요. 뭐? 정확히는 어머니 모시는 거 그만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형님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무슨 소리야? 오빠, 저 9년 동안 어머니 모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런데 재산 분할할 때 제 이름은 한 글자도 없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알아요.
장남이 중요하시죠. 그럼 이제 장남이 모시시면 돼요. 지혜야, 그래도 오빠가 8억 받으셨잖아요. 그 돈으로 간병인 고용하시면 돼요. 요즘 전문 간병인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해요. 충분히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너를 원하셔.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지혜야, 오빠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명절이랑 어머니 생신 때만 갈게요. 그것도 하루만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지혜야, 나 다음 주 일요일에 올라갈게.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우리 따로 살 거야. 뭐라고? 난 더 이상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 우리 집 구해서 따로 살자.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어떻게 혼자? 큰오빠가 재산 다 받았잖아. 오빠네가 모시든지 간병인 쓰든지 하면 돼. 지혜야, 넌 변했어. 응, 변했어. 9년 동안 바보같이 살다가 이제야 정신 차렸어. 지혜야,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당신이 싫으면 이혼해도 돼.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집 구하자. 어머니는 내가 형님이랑 얘기해 볼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먼저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님이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지혜야. 어머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혜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너무했지. 네가 9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어머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엄마도 너 사랑해. 하지만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아. 엄마가 너무 심했어. 어머니,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그리고 명절이랑 생신 때도 올게요. 하지만 매일은 못 와요. 지혜야, 오빠들이랑 상의해서 간병인 쓰시든지 교대로 모시시든지 하세요. 저는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할게요. 하지만 제 전부를 드릴 순 없어요. 어머님이 한참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병원을 나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집 알아봤어? 응. 노원구에 괜찮은 투룸 있어. 보러 갈래? 그래.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저희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여기로 할까? 응, 좋아. 계약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지혜야, 미안해. 뭐가?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9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할게. 약속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님을 뵙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가서 점심 함께 먹고 병원 모시고 가고 저녁 먹고 집에 옵니다. 어머님은 큰오빠네 집에 가셨어요. 큰형님이 강남 오피스텔을 월세 주고 그 돈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간병인 이모님이 매일 오셔서 어머님을 돌봐드려요. 약도 챙기시고 식사도 준비하시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십니다. 어머님은 처음엔 불만이 많으셨어요. 지혜가 해주던 것만 못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적응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9년 전에 그만뒀던 회사예요.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다시 일하게 됐어요. 퇴근 후엔 남편이랑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지난주엔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갔어요. 9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어머님께 효도하는 것과 제 인생을 사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님을 사랑해요. 일주일에 한 번 뵐 때 정성껏 모십니다.
하지만 제 삶도 사랑해요. 제 시간, 제 꿈, 제 행복도 중요하니까요. 9년 동안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이 되려고 해요. 착한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혜이기도 한 사람.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나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꿈,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